오늘 이 시간은요, 재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재판의 종류와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은 뭐 어떤 거는 뭐 판결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요, 그죠? 무슨 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판결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공소기각 결정이다, 뭐 무슨 결정이다, 뭐 끝이 결정자, 보석허가 결정이 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이다, 뭐 결정이라는 말을 또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명령이라는 말을 또 쓸 때가 있죠, 그죠? 압수수색 명령, 뭐 이런 거, 그죠? 압수수색 영장의 뭐 명령이라는 것도 있고요. 과연 이게 뭔가,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판결, 결정, 명령, 요 세 개의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판결이 뭐고 결정이 뭐고 명령이 뭐냐, 자,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 재판을 기능에 의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기능에 의한 분류. 자, 기능에 의한 분류로 할 때는요, 일단 종국재판하고 그 다음에 종국 전 재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안 되냐?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기능에 의한 분류, 종국 재판과 종국 전 재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종국 재판은 또 뭐고 종국 전 재판은 또 뭔가, 여러분도 또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요. 두 개. 자, 종국 재판은 뭐냐면요, 그 당의 소송이 그 신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적어볼게요. 잠깐, 왜 커서가 안 먹냐? 자, 그래서 종국재판 저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의 소송을 그 신급에서 종결시키는 것,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유죄, 무죄, 판결, 유죄, 무죄 판결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관할 위반 판결도 있고, 관할 위반 판결이 있고, 또 면소 판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공소기각 판결이나 또는 결정도 있죠. 공소기각 결정도 있고, 뭐 요런 걸 바로 종국재판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신급에서 종결되는 거야. 예? 심하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국 전 재판은 뭐냐면은,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국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재판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중간재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적어볼게요.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재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또 뭐 중간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재판은 종결된 거는 아니고, 그 종결되기 전까지의 어떤 법원에서의 그 뭐라 그러죠?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결정과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결정,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끝에 결정 또는 명령,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국 전 재판 같은 경우에는 법원 스스로가 취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상소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예, 법원 스스로가 취소나 그다음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적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상소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원칙적 상소는
불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러나 요게 우리 형사소송법 제 403조의 제 2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뭐 구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석, 그 다음에 압수, 그 다음에 압수물의 환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감정유치 결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상소가 가능하다는 거. 예외적으로 상소가 가능.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종국 재판과 종국 전 재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쉽게 이해했냐면은 일단 종국 재판이라는 것은 모든 그러니까 모든 재판에 있어서 종국 재판이라는 것은 당해 사건을 그 심급에서 종결되는 거, 심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 무죄 판결이 나와도 재판이 종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이라든지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도 역시 뭐예요? 종국 재판에 해당합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더 이상 뭐 어떻게 다툴 수가 없어. 끝나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관할 위반 판결과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형식 재판이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분류는 기능에 의해서 두 개로 분류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종국 재판이고 또 하나는 종국 전 재판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지금 깔라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또 한번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또 뭘 공부할까?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자, 내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적어볼게요. 내용에 따라 분류. 이렇게 좀 볼게요. 내용에 따라서는요, 실체 재판하고, 그러니까 실체 재판과 형식 재판으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누는데, 실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유무죄 판결을 얘기합니다. 유죄, 무죄 판결을 말합니다. 유무죄 판결을 바로 실체 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종국 재판이고 판결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죠? 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형식 재판은 말 그대로 어떤 형식, 쉽게 얘기하자면 모양새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절차적 법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적 법률 관계의 어떤 흠결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갖다 판단해 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은 그 예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형식 재판 대표적인 거 관할 위반도 있죠. 관할 위반 판결. 그 다음에 또 면소 판결도 있죠. 자, 요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 많이 들어봤는데 어떨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해요? 뭐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 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뭐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 아니면 또 또 어떨 때 공소기각 판결에 뭐 반의사불벌죄나 아니면은 친고죄에 있어서 뭐 처벌의 의사를 갖다가 철회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죠. 공소기각 결정은 또 언제 하는 거야? 이거는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공취 피의사 관경 권포 이렇게 했거든요.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그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 사망했을 때, 공취 피의사 관경, 관할이 경합했을 때, 그 다음에 범포, 공소장에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때, 요럴 때 하는 것이 공소기각 결정이죠. 그죠? 관할 위반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이 관할권이 없을 때 관할 위반 판결을 하는 거고요. 그죠? 면소 판결은 어떨 때 면소 판결을 하는 거야? 면소 판결은 확사공법이죠.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럴 때 하는 것을 면소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일단
재판을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는 요렇게 실체 재판과 형식 재판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한다. 요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형식에 의해서 또 나누는 거야. 형식에 따른 구분, 분류라고 해야 되죠. 네, 분류. 이거는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개.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끄트머리 글자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판결이라는 글로 떨어지냐, 결정이라는 것으로 떨어지냐, 명령이라는 것으로 떨어지냐,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판결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결정이라 그러고, 어떤 것은 명령이라 그러고, 보면은 말들이 끄트머리 들어가는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법원에서 그 재판을 하는 형식은 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판결이라는 것은 그 뭐예요? 종국 재판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재판으로서 유무죄 판결, 관할위반 판결,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죠? 뭐 적어 볼까요? 예. 이렇게 해 놓고 뭐 어떤 게 있어? 뭐 유죄 무죄도 있죠. 유죄 판결, 무죄 판결.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 여기 관할위반 판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소기각. 공소기각.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면소도 있고. 그죠? 어찌됐든 이런 걸 전부 다 판결이라 그러고,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볼게요. 결정. 그건 이따 설명할게. 결정은 그 법원이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행하는 종국 전 재판이거든요. 예, 법원이 행하는 종국 전 재판이다. 요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원이 아니라 이거는 재판장이야. 그죠? 재판장 그 개별 법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개별 법관이라고 적어볼게요. 개별 법관이 내리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죠? 재판을 개별 법관이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유치 명령,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압수수색 명령 뭐 이런 거, 그죠? 명령이라는 거 개별 법관이 내리는 거야. 그리고 결정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소기각 결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증거 신청 결정, 보석 허가 결정, 그죠? 뭐 대표적인 예도 한번 적어볼게요.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보석 허가 결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석 허가 결정, 뭐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볼 수 있고, 또 개별 법관이 내리는 거. 자, 이런 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공판기일 같은 거 지정할 때 그렇죠, 그죠? 예, 공판기일 지정 명령. 자, 뭐 이런 걸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실 것은, 형식에 따른 구분은 세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라는 거, 결정이라는 거, 그죠? 결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형식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예. 되셨나요? 되셨어요? 예. 이렇게 하면 이해 가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왜 판결이냐, 결정이냐, 왜 명령이냐, 이렇게 왜 전부 다 재판의 형식에 따라서 왜 이렇게 잘 나누냐면은, 그 이유가 불복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내려지면 반드시 이유를 명시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추가적인 사안인데, 만약에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다, 그죠?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색깔이 그러니까 네. 판결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원칙적 구두변론이야. 구두변론을 해요. 구두라는 건 말로 한다는 거야. 재판장에서 말로 한다는 거.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고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에 나와 있고 반드시 이유를 명시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뭐 있죠? 피고인은 뭐 해서 무죄 판결을 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갖다가 거기다가 주문에다가 명기하죠. 그죠? 아니면 유죄 판결을 때릴 때 피고인은 이래서 강도죄를 인정한다.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줘야 됩니다. 판결에서는. 되셨나요? 예. 근데 정정 판결은 예외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예. 정정 판결은 예외다. 정정 판결은 예외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예. 그래서 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구두변론을 원래 판결은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예외다. 대법원의 정정 판결.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법원이 행하는 종국재판이거든요. 물론 법원이라고 한다면 그 개개인의 판사가 다 생각을 하고 자연인인 판사가 다 결정을 하지만 그 법원이라는 하나의 그 형식적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개별 법관이 아니라 그 개별 법관이 모여서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종국 전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허가 결정이라든지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그래서 끄트머리에 전부 다 결정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보석허가 결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뭐냐면은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왜 색깔이 바뀌냐. 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이게 결정이다. 요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불복 방법은 뭐로 할 수 있냐면은 뭐로 하냐면은 여기다 항소가 아니야. 항고라 그래. 항고. 예? 잘 들으셔. 항고라 그래. 그죠? 그래서 불복 방법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가 아니라 항고야. 이거 잘 봐두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보석허가 결정, 그죠?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이런 결정에 대해서 불복 방법은 항고라는 이런 제도다. 항고라고 한다. 이걸 부를 때. 예. 항소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개별 법관이 내리는 재판이 있어요. 이걸 명령이라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공판기일 지정명령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법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재판장도 있을 수 있고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그죠? 아니면 수탁판사 당해 사건에 그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거 이런 수탁판사. 그래서 이런 개별 법관이 종국 전 재판으로서 행하는 것을 갖다가 명령이라 그럽니다. 예. 되셨나요?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 불복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명령에 대한 이 불복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 예. 대표적인 게 이의 신청이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장에 대해서 그죠? 잘못돼서 여기 인정할 수 없어. 이럴 경우에 뭐예요?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은 대통령 그 내란죄 관련된 사건에서도 그 변호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부지방법 법원에다가 이것은 잘못된 압수수색이다 하면서 압수수색 명령이다 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준항고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죠. 수사기관이 행하는 처분에 대해 그쵸? 불복할 때 이럴 때도 뭐라 그래요? 이럴 때도 주로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불복 방법은 그때는 준항고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의 신청이 뭐고 준항고가 뭔지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한 거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많이 듣는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죠?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 세 가지가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그 종국 재판과 종국 전 재판, 크게 두 가지로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기능에 있어서 그 신급을 종결시키기 위한 재판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유무죄 판결이라든지 관할 위반 판결이라든지 면소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자, 이런 것은 종국 재판이라 그래요.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요. 다 완전 심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니라 재판이 완전 심화위가 된 것이 아니라 뭐 어쩐다? 바로 종국 재판에 가기까지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결정이라는 것과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결정과 명령은 법원 스스로가 취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상소가 불가해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아무 때나 상소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종국 재판인 경우에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불복 방법에는 상소라는 말을 써요. 상소라는 말을 쓰는 거야. 되셨죠? 근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따라서 말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유죄냐 무죄냐 가리는 이러한 판결을 실체재판이라 그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피고인이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그때 피고인 여기서 칼로 찌를 때 사람이 몇 명이 더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때 시간은 낮이었나요? 밤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러한 재판들 하는 걸 바로 유무죄 판결을 때리는 것을 갖다가 관련된 것을 실체재판이라고 그러고, 형식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절차적인 어떤 법률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피고인이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해당하는 관할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공소장에 써져 있는 내용이 범죄 사실이 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절차적 문제로 재판을 종결짓는 것을 형식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를 또 나눠볼 때는, 자, 크게 뭐로 나눌 수 있냐면은, 자,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자, 판결, 결정, 명령.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는 판결, 결정, 명령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판결이라는 것은 유무죄 판결, 관할 위반 판결, 공소기각 판결, 면소 판결, 이렇게 판결이라 전부 다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이고요, 반드시 이유를 명시해야지 됩니다. 왜 어떻게 해서 관할 위반 판결이다, 어떻게 해서 공소기각 판결이다, 어떤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줘야 됩니다. 단 대법원의 정정 판결은 예외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재판인데, 보석 종국 전 재판인데, 그래서 보석허가 결정이라든지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은 바로 결정이라는 끄트머리에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불복 방법은 항소가 아니야 항고라 그래, 이거를. 되셨나? 자, 그 다음에 또 명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개별 법관이 하는 거야. 개별 법관이 재판을 할 때, 그죠?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이런 사람, 개별 법관으로서 내리는 재판을 갖다가 명령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공판기일 지정명령, 그죠? 이런 거. 그 수사기관이 행하는 어떤 처분에 대해서, 그죠? 명령을 떨어졌을 때, 명령을 갖다가 했을 때, 그죠? 예. 압수수색 같은 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 압수수색 명령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한 불복 방법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의신청 또는 준항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사기관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준항고라고 합니다. 준항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그죠?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 체포 영장, 이런 영장에 대해서, 그죠? 예, 수사기관이 했던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영장을 갖다가 발부해 줬을 때 그거와 관련해 갖고 불복할 때는 바로 준항고란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